제 나이는 이제 65입니다. 은퇴한 지 오래고 요즘은 마을 앞 텃밭에서 상추며 깻잎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이 나이쯤 되면 다들 자식 걱정은 끝났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은 결혼해서 카페 운영 잘하고 있고 막내는 아직 노총각이었습니다. 연애라곤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주변에서 중매를 서봐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더니 결국 40 넘어서까지 혼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평생 연애 한 번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게다가 요즘은 다들 늦게 하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막내는 이미 신부감을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됐다나요?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막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 했고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죠. 겉모습은 단정했고 예의도 차렸습니다. 말도 조리 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묘하게 거슬리는 게 있었죠. 눈빛이랄까 말투의 강약이랄까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 날짜,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론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었지만 막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으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모두들 긴장 속에 그날을 기다렸죠. 상견례 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장소는 괜찮은 한정식 집이었고 저희 가족은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도 함께였죠. 큰 며느리는 오늘은 도련님 주인공이니 조용히 보자고 했고 저도 조심스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수진이네 가족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쪽 어머니라는 분, 그러니까 안사돈 될 사람은 제 또래쯤 되어 보였지만 옷차림은 지나치게 화려했고 온몸이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뒤덮여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본인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명품 회사에서 일했어요. 미인 대회도 나가봤고요. 외모며 학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니까요. 처음엔 웃으며 들었지만 자랑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수진이 같은 애가 이 결혼을 받아준 거 조금 아까운 면도 있긴 해요. 더 좋은 조건도 많았는데 사람 됨됨이 보고 결정한 거라니까요. 말끝에 피식 웃는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우리 막내를 직접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말투였어요. 식사 중에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음식 양이 적다느니 대접이 부족하다느니 투덜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 비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남자 쪽에서 예단이며 집이며 다 준비하죠?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겉으론 예의를 차린 척하면서 속내는 뻔히 보이는 그런 태도. 수진이 역시 곁에서 싱긋 웃으며 결혼은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라고 덧붙였죠.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결혼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저희 가족은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 저 느낌이 안 좋습니다라고 조심스레 말했고 큰 며느리도 안사돈 쪽이 좀 과하더라고요. 결혼을 조건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우리가 더 알아보는 건 나쁠 게 없으니까. 다음 날 큰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저희 카페에서 문제를 일으킨 손님 얘기 기억나세요? 당시엔 갑질이라며 말이 많았는데 그 손님 이름이 수진이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 수진이가 우리 막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라면 단순한 추측이더라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그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일하던 알바생이 아직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큰 며느리가 주소를 알아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과 함께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젊었을 땐 동네 구석구석이 발길 닿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거리들이 가득했어요.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막내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원이 조용히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몇 년 전 카페에서 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점원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진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제 얼굴에 커피를 들이붓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거든요. 그 알바생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닌 분명한 기억 속의 사건이었죠. 그날 손님이 많지도 않았는데 제가 얼떨결에 아이스 커피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다 살짝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며 제 손에서 컵을 낚아채 얼굴에 붓고는 너 같은 애는 알바도 자격 없다며 비웃듯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녀는 아직도 손을 떨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예민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수진이 29쯤 되는 나이였을 테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어린 시절도 아니었겠죠. 알바생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시 카페 사장님이 CCTV를 챙기긴 했지만 외부로 문제 삼지 않고 넘겼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냥 참고 말았고요. 하지만 얼굴, 말투, 심지어 그 옷차림까지 또렷이 기억나요. 큰아들은 조심스레 혹시 연락처를 받아도 될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을 부탁드릴 수도 있어서요 라고 물었고 알바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야라며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저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막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며칠 전 결혼정보회사 쪽에도 문의를 넣었는데 수진에 대한 수상한 이야기들이 또 들려왔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전에 파혼한 이력이 있다고 했고요. 회사 내부 평가에서도 조건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평이 있었다더라고요. 이쯤 되면 단순한 오해라 넘기기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이는 결혼정보회사 직원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상담실 안은 조용했고 직원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파혼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 2번 파혼 이력이 있습니다. 모두 상대 쪽에서 먼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은 예물 문제로 또 한 번은 가치관 충돌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해당 회원이 경제적 조건을 지나치게 중요시한다는 평가가 있어 저희도 매칭에 주의했지만 최근에 너무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려 해서 저희도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란 사람은 사랑보다는 조건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상담실을 나오며 큰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쯤 되면 막내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밀면 막내가 반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막내에게 연락해 다음 주말에 가족이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결혼 준비로 바쁘긴 한데 가족 모임이니 당연히 가야죠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각오로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막내는 평소보다 더 말끔한 차림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깨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고 막내는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좀 진지한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내야, 우리 너와 수진 씨에 대해 조금 조사를 해봤다. 상견례 이후 느낌이 이상했거든. 막내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혹시 뭘 잘못 보신 건 아니죠? 그 순간에도 그는 수진을 믿고 있었고 우리 이야기를 경계하는 눈빛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알바생의 증언부터 결혼정보회사의 평가까지 차례차례 설명해주자 막내의 입은 다물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인가요? 힘없이 물어오는 막내를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막내 도련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예요. 수진 씨 쪽이 원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조건인 것 같아요.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는 살며시 막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내 인생을 위한 길일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수진과 안사돈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안사돈은 불쾌한 말투로 이제 와서 뭘 상의합니까?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막내가 직접 전화를 바꾸어 심각한 어조로 말하자 마지못해 수락하더군요. 해가 지고 집안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과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달리 무표정했고 안사돈은 시종일관 짜증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예의 차릴 자리가 아닙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그만두려 합니다. 안사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수진이 같은 애가 이 결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은 손을 덜덜 떨며 저 정말 막내 씨 사랑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바생의 증언, 결혼정보회사 기록, 상견례에서의 발언들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싸늘해졌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집안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막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고 큰아이와 큰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 역시 숨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막장 결혼을 막아냈다. 그날 밤 막내는 제 방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고 막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렇게 큰 사고 칠 뻔했네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막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그래도 늦지 않게 알게 됐으니 다행이다. 내 잘못 아니다. 사람을 속인 그 사람들이 문제지. 막내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사랑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어릴 적 첫사랑이란 건 누구나 마음을 몽땅 다 주고픈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땐 그만큼 더 아프기도 하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막내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밤늦게 살짝 방문 앞을 서성이다 보면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곤 했죠. 속이 타들어가는 건 막내도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조금씩 조심스럽게 끌어내보자. 더 늦기 전에. 큰아들은 막내에게 등산을 제안했고 큰 며느리는 카페에서 손님 몰리는 시간대에 도와달라며 끌어냈습니다. 저도 텃밭에 갈 때마다 막내를 불렀죠. 야, 여기 잡초 좀 뽑아봐. 인생 걱정도 잡초 같아서 뽑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이끌자 막내의 얼굴에도 미세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파혼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들러 아이고 아버지 큰일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일 많다던데라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웃어넘기며 말했죠. 덕분에 값진 교훈 하나 배웠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로 끝났다 생각하면 싸게 먹힌 거죠. 속으로는 참담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제가 흔들릴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과 안사돈 쪽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조용했죠. 아마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까지 각오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가끔 막내가 불안해하며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기겠죠? 저는 말했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 사람들은 뭔가 더하면 자기들만 손해지. 걱정 말아라. 시간이 흐르며 막내도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카페에 나가 형수와 웃으며 대화도 하고 큰형과 저녁에 술 한 잔도 나누곤 했죠. 언젠가 저녁 늦게 막내가 살짝 취해 들어와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앞으로 좀 달라지려고요.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도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덕에 막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됐다. 사랑은 서로의 마음이 닿아야 하는 거지 조건이나 허용으로 이어지는 건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뒤 동네 반상회에서 옆집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네 막내도 아직 결혼 안 했지요? 우리 딸내미도 40 넘었는데 한번 소개해 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아직 우리의 마음이 정리 안 돼서요. 지금 그런 말 꺼내면 도망갈 겁니다. 그 말에 이웃들도 웃으며 그래도 괜찮은 인연 있으면 꼭 연결해 드릴게요라며 따뜻한 말들을 건네줬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막내가 제 방을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상자를 하나 내밀더군요. 아버지 선물이에요. 큰 건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새로 맞춘 돋보기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낡은 안경으로 불편하게 지냈는데 그걸 막내가 기억해 준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맙다. 이런 걸 준비하다니 우리 막내 많이 컸네. 막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더 잘 들을게요. 이번엔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막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깊어졌을 겁니다. 우리 가족도 서로 더 끈끈해졌고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걸 잘 넘기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파혼이라는 커다란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계속 움직였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적어도 더는 그 아픈 감정을 혼자서 껴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텃밭에 같이 나가 흙을 고르며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고 또 다른 날은 저녁 늦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새삼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단단한 울타리가 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결국 남아주는 건 피부치뿐이더군요. 큰아들도 말없이 막내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 큰며느리는 말은 없어도 식사 시간마다 막내 그릇에 반찬을 더 챙겨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저쪽에서 무슨 일을 꾸미지는 않을까. 수진과 안사돈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들처럼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넣어두었고 우리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제 다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막내가 다시 일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사람을 믿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그제야 이 파혼은 끝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처 위에 덧난 흉터로 남지 않게 하려면 결국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믿음이 필요했죠. 그걸 위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막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텃밭에 나가고 점심엔 시장에 같이 들렀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어도 그 시간이 쌓이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듯 했죠. 막내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앞으로 조심히 살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사람 마음을 더 잘 보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성숙한 변화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위로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데 있다는 걸 저도 이 나이가 되어 깨달았으니까요. 막내가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기회에 막내에게 상담 같은 걸 받아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엔 마음 아픈 것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죠.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한 시대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막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으면 전문가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막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 한켠이 아릿하면서도 다행이다 싶었죠. 아이가 자신을 돌볼 줄 안다는 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뒤 막내는 동네에 새로 생긴 심리 상담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무척 어색해했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고 오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상하게 덜 무거워졌어요. 막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놀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는 절반이 된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상담을 다녀온 이후로 막내는 조금씩 더 편안해졌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고 아침이면 먼저 인사를 건넬 만큼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전보다 웃는 얼굴이 잦아졌고 카페에 나가 형수와 함께 일하는 날도 많아졌죠. 한 번은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막내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엔 뭔가 혼자서 벽을 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우리 말에도 더 귀 기울이고 말도 편하게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뻐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막내 진짜로 잘 살아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리고 그날 밤 막내가 제 방문을 다시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내일도 텃밭 같이 가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야지. 모종도 옮겨야 하고 잡초도 뽑아야 하니까. 그 짧은 대화가 제겐 하루 중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텃밭은 계절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봄이면 새순이 올라오고 여름이면 열매가 맺히죠.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연과 함께 있다 보면 조금은 단순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날은 막내와 함께 가지를 심었는데 손에 흙이 묻으면서 자연스레 웃음도 묻어나왔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인연도 반드시 올 거다. 그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야. 그날 오후 큰 며느리가 카페에 있는 막내에게 도시락을 싸다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직접 지은 밥이 담긴 그 도시락을 막내가 얼마나 고맙게 받아들었는지 며느리가 전해주는 말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때론 피보다 더 짙은 정으로 이어집니다. 막내는 형수에게 형수님, 이런 도시락 받으니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라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막내가 정말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함께 넘기며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죠. 물론 값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지나고 사람 마음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막내는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말끝에도 다시 생동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가끔은 저녁 무렵 거실에 앉아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색하던 공기가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중 막내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직했던 기간을 지나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사로부터 이번엔 내가 중심이 돼서 한번 이끌어보라는 말을 들었다더군요. 막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저 스스로 해보려고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먼저 나서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자세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해봐라. 실수해도 괜찮다. 이번엔 내가 너 자신을 믿으면 된다. 그날 밤 막내는 오랜만에 제게 술 한 잔을 청했습니다. 작은 소주병 하나와 안주 몇 개를 꺼내놓고 말없이 잔을 채웠습니다. 둘이서 나눈 그 잔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말없이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진짜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집안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다행히 수진이나 안사돈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무언의 침묵 혹은 체념이었겠지요. 가끔 막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정말 연락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죠. 내가 나서서 끝낸 일이니까 그들도 더 이상은 건드릴 수 없을 거야.
내가 약했으면 달랐겠지만 내가 먼저 멈춘 거니까 그들도 손댈 수 없는 거야. 막내는 제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정육점 앞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요즘 너희 집 얘기 다 들었어. 고생 많았다, 진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멋쩍은 웃음만 지었지만 속으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건 위로가 되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세상은 참 시끄럽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붙잡아줬기에 버틸 수 있었던 거겠지. 막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파혼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지금 우리 집에는 다시 봄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텃밭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심어둔 작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자연은 어김없이 계절을 따릅니다. 사람 마음은 더디고 복잡하지만 자연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막내도 그런 변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막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이란 게 정말 좋은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결국 누구와 하느냐에 달린 거야. 맞는 사람이라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지만 틀린 사람이라면 사소한 일도 참기 힘들지. 막내는 그 말에 조용히 웃더니 말했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게 되면 이번엔 꼭 아버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눈으로도 확인받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뭉클했습니다. 그토록 고집세고 자기 마음만 믿던 아이가 이제는 보여주겠다고 하다니요. 그날 밤 큰며느리는 막내와 함께 새로운 커피 레시피를 연구하며 늦게까지 카페에 있었다더군요. 둘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이 형수 동생 사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족 사이가 원만하다는 건 그 자체로 큰 복이고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유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와 함께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장을 보며 작은 기쁨을 나눴죠. 그리고 막내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간이 참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같이 있는 게 편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지.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막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형도 형수도 그동안 제가 외롭지 않게 해준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세상에서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고개 돌려보니 가족이 다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엔 가족 모두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간이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그래서 더 귀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집에서 정성 들여 끓인 김치찌개를 내왔고 큰아들은 막걸리를 한 병 들고 왔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김치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죠.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건 바로 이 시간이었구나.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닐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중 막내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회사에서 교육 차원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고 해요. 3개월 정도지만 기회라고 생각돼서 다녀오고 싶어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이번엔 널 위한 시간이다. 막내는 출국 준비를 하며 분주했습니다. 여권을 정리하고 연수 기간 동안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영어 회화 공부까지 시작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한때 방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앓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다시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겁니다. 출국 전날 막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오면 꼭 더 멋진 사람 되어 있을게요. 이제는 저도 제가 기대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오거라. 흙이 아무리 딱딱해도 비가 내리면 다시 숨 쉬는 법이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새롭게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막내가 떠나는 건 아쉽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막내가 공항으로 떠나던 날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 배웅을 나갔습니다. 큰아이는 막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카페는 내 자리 비워둘게. 큰며느리는 손수 싸온 김밥을 가방에 넣어주며 말했죠. 외국 음식 안 맞을 때 먹으라고요. 막내는 마지막으로 제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는 그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비행기에 오르던 막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지나간다는 걸 우리 모두 이번에 배웠다고. 그리고 다음 2년은 진심으로 아이를 아껴주는 사람과 만나기를. 그 바람이 저를 끝내 웃게 만들었습니다. 막내가 해외 연수를 떠난 이후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어쩐지 허전함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그토록 괴로워하던 막내가 이제는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나라에 도착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며느리는 매주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고 큰아들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근황을 챙겼습니다. 저는 막내가 보내온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낯선 음식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현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셀카까지. 하나하나가 기특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텃밭에 나가 혼자 흙을 만지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떠나 있었지만 마음속에 늘 함께 있었으니까요. 제가 땀 흘리며 잡초를 뽑고 있으면 문득 막내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다시 겨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라는 걸 저는 이 나이 되어서야 실감하고 있었죠. 막내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날 가족 모두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걸어 나오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어깨가 넓어졌으며 말투에도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어 돌아온 막내를 보는 순간 왠지 눈물이 고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에 돌아와 막내는 먼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고 제 자신을 돌보는 법도 알게 됐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두려울 게 없다. 너 자신이 널 지킬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막내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갈비찜을 만들었고 큰아들은 와인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보다 더 푸짐한 건 우리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막내는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일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야근도 했지만 예전처럼 지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즐기는 여유가 생긴 듯 보였습니다. 막내가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막내가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직 소개할 정도는 아니지만 표정이 예전과는 다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가슴이 벌렁대는 걸 느꼈습니다. 설레임 반, 걱정 반. 그러나 이번엔 마음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그냥 알아가는 중이에요.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요. 제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먼저 사랑해라. 그날 이후 막내는 말은 적었지만 표정에서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뜨거운 들뜸 대신 잔잔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인연일지도 모른다. 어느 봄날 오후 막내가 저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 나가요.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 마을 뒷산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막내는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녀와 나눈 대화, 그리고 함께 보낸 짧은 시간들.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이 많지 않고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는데 배려가 많고 섬세해요. 예전엔 이런 점을 못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야 마음이 눈을 갖게 된다. 이제 내가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야.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눈부셨습니다. 저 멀리 들판이 펼쳐지고 햇빛은 따뜻하게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아버지랑 이렇게 나란히 걷는 시간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시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날 이후로도 막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삶을 정비하는 일도 무엇 하나 급하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파혼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걸 막내는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더 큰 상처로 이어지기 전에 멈췄기 때문에 내 앞날은 다시 밝아질 수 있었다. 막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다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 스스로 이겨낸 거다. 나는 그저 내 옆을 지킨 것뿐이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그 사건을 추억처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의 어리석은 선택처럼 혹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웃으며 나눌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픔은 지나가면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누군가를 지켜줄 힘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 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이 막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삶에 대한 태도 역시 훨씬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었죠. 큰 며느리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련님이 요즘엔 표정이 정말 편안해요.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웃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성장이지. 막내는 여전히 그분과 천천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고 아직 가족에게 소개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텃밭에도 봄이 다시 찾아왔고 저는 막내와 함께 감자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던 막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흙이 사람 마음 같아요. 겉은 거칠어 보여도 물만 잘 주면 뭐든 자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도 지금 싹이 자라고 있는 거야. 한편 수진과 안사돈 쪽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잊힌 듯 했습니다. 더는 그들에 대한 소식도 소문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과 술 한 잔 기울일 때면 그때 이야기가 화제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파혼시켜서 아들 살렸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며 다들 제 등을 두드려주면 저는 일부러 우스개를 던지곤 했습니다. 그놈의 돈 타령 때문에 막걸리 한 사발 값으로 끝낼 뻔했지 뭡니까? 그 웃음 속에는 실제로 웃을 수밖에 없는 살아남은 자의 위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살이란 게 원래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 이야깃거리가 되는 법입니다. 그때는 피가 마르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농담이 되고 결국엔 교훈이 되는 것이니까요. 막내도 그 농담에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진짜로 치유되는 거니까요. 막내는 그해 가을 드디어 가족 앞에 새로운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조우한 그녀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막내와 따로 산책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 무엇보다 내가 편안해 보이더구나. 막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막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주자. 아이가 선택한 사람, 아이가 키워가는 인연을 지지해주자. 그날 밤 막내는 제 방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더 고마운 순간이었죠. 이제 막내의 인생은 다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천천히 오가고 있었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가족과 함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집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이제는 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가운데 천천히 맞춰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느 날 조용히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동시에 두 집안의 만남이기도 하다. 근데 내가 행복하면 그 어떤 조건도 아무 의미 없다. 막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 이번엔 정말 실감해요. 그 웃음이 제게는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막내가 진짜로 잘 살 거라는, 이번엔 틀림없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 모두가 둘러앉아 조촐한 고구마 파티를 열었습니다. 텃밭에서 캔 고구마를 삶아 먹으며 우리는 그날의 풍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결혼도 고구마로 시작하네요. 모두가 박장대소를 터뜨렸죠. 그 소리 속엔 지나온 고통도 다가올 미래도 다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내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예식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약속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식 전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참 고요하게 비치더군요.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낯선 기운, 알바생의 증언, 결혼정보회사에서 들었던 이야기, 막내가 눈물 흘리며 제 무릎을 꿇었던 밤까지.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들이 결국 이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저도 이젠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결혼식 당일 막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텃밭에 물 주실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건 물 주는 일의 반복이지. 사람도 사랑도 그렇게 키우는 거란다. 그날 우리 가족은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헛된 욕심과 가짜 인연은 지나갔고 남은 건 진심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 막내는 더는 속지 않을 것이고 더는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늙은 몸으로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잘 살아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을 수도 있었던 일일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노리는 가짜 진심,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단 한 사람의 용기. 막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지켜봐야 할 현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인연이라면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막내는 성장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감정에 흔들리고 때로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누가 함께 감당해 주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 조건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그 어떤 위기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버티는 존재라는 걸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의 선택이 못내 불안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지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사랑은 눈물 나는 결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람과 나누는 일상이라는 걸.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끝끝내 깨닫게 된다는 걸. 진짜 사랑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라면 때로는 말없이 지켜봐주는 용기, 때로는 끝까지 막아서는 결단,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짜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작지만 분명한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을 믿고 사랑을 지키고 가족을 감싸 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진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